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잘못된 의사전달의 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의사전달을 잘 하려면,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의사전달을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일에 대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뭐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업무 지시할 때, 자,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인상쓰면서 막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압이 걸려요. 압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렇게 좀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친근한 어조로 말을 해야 된다. 자, 잘 알고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지. 뭐 영어를 너무 섞어서 한다든지 일본어를 섞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타국어를 쓴다든지 이러다 보면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 너무 심한 사투리는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계속 눈을 마주칩시오. 눈을 마주치면서 얘가 아까 많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산만하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의 눈을 보고 얘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자, 간단하게 위에 뭐 청소를 얘기하더라도 또 어떻게 천천히 말을 해서 모두 다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혼돈되는 것이 있으면 내용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네가 한번 내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일을 지시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알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가 좀 더 쉽고 또 일하는 보람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 동기 없이 땅을 파는데 왜 땅을 파는지 땅 팔아서 판다 잃어버리면 아무런 일에 대한 성과나 효과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을 파야 되는 이유가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판다. 아니면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판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거 없이 그냥 땅만 팔아서 팔았다가 다시 묻으라 해서 묻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이 살아가는 일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반대적인 입장에서 듣는 기술 잘 들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또 잘 들어야 되겠죠. 자, 듣는 기술 장점 잘 들으면 어떤 현상?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연 진실한 대인관계가 형성된다.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어때요? 나의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잘 들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진짜로,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 그런 부분. 그랬을 때, 저 사람과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과 계속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 판단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듣기의 기술을 잘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흥미와 관심 있는 태도를 가지고 봐줘야 된다는 거. 자,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또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요, 말로 하지 않는 태도나 느낌도 신경을 좀 쓰라는 거. 자, 그냥 이제 몸짓 언어, 또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나요? 또 뭐 눈빛 언어 이런 거. 말하지는 않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떤 거예요? 말하지 않는 태도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태도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하고 이 대화하면서 뭐 핸드폰 만진다든지 시계를 본다든지 자, 이러면 어떨까요? 아, 이 사람 또 다른 일이 있구나. 이렇게 막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아니면 그러면 이제 뭐 요점으로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언어, 그 사람의 태도나 느낌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관심 있는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관심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반응이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응. 고개를 끄덕끄덕 해준다든지 아니면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눈 맞춤을 해준다든지 미소를 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나 우리 좀 보면 충청도 사시는 분들, 친구분들, 충청도 친구들 보면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 또 반응도 느리고 이제 좀 반응이 없는 데 가면 참 힘들어요. 자,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억수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로바로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맨 쇼가 되겠죠. 그죠? 좀 많이 힘들어요. 이제 지쳐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효과적으로 반응을 해주면 아주 기뻐하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또 침묵을 지키거나 보충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뭐 주절주절 얘기하면 내 친구하고 내 애인하고 어제까지 만나다가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이제 한 번쯤 요약이 필요하겠죠. 그래 그럼 네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니?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지금 헤어질까 말까 생각 중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또 다른 정보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효과적으로 듣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 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될까? 아까도 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길을, 뭐, 일을 하나 완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에 청소를 하나 완성하는 데 있어가, 내가 그리는 그림과 상대방에게 업무 지시, 의사 전달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받아들인 그림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에 대한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또 다른 추가적인 돈, 추가적인 시간,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그리는 그림이 똑같아야 된다.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애플, 사과가 있어요, 사과. 자, 아주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그리고 아주 잘 익은 사과. 자, 두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데, 이 친구는 파란 사과, 지금 익어가고 있는 사과, 그런 걸 가져와 버리면 요리에 쓴다든지, 자, 토마토. 자, 잘 익고, 탐스럽게 익고, 이런 토마토를, 토메이토 좀 갖고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갖고 오는 거는 시푸른 그런 토마토를 갖고 와버리면 또 시켜야 되고, 내가 가든지, 이해가 되세요? 일들이 어떻게 된다?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잘 들어야 된다. 들을 때는 이런 다양한 끄덕인다든지, 태도, 또 미소, 눈맞춤, 자, 그 다음에 정보, 다시 질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또 그 다음에 오픈핸드 에듀케이션. 자, 또 질문도 좀 질문 막 하지마, 질문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이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자, 드리건 토마토를 쓰면 자, 어떻게 된다? 자, 파스타의 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파스타를 먹은 고객은 다음에 우리 고객을 방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레스토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쫙 펼쳐져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러므로 잘 익은 것을 선별해 가지고 토마토를 가져오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침묵.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으면 듣는 입장에서는 좀 더 사일런스, 침묵을 지켜준다든지,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되풀이 하면서, 자, 리플레이 하면서 똑같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제 아파가지고, 그래, 아파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약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 아빠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요약한다는 건 뭐예요? 어제 여자친구하고 싸움했는데, 우리가 사귄 지가 300일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희들 오래 사귄데 헤어질 때가 됐니? 아니면 헤어졌니?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림을 맞추어 가야 되는, 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업무를 지시받고 지시할 때 어떻게 한다? 잘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지킬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효율적인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자, 우리가 이런 정보 전달이 왜 중요하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보화 사회. 자, 정보화 사회인데 이 정보가 뭐가 될 수가 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전달은 중요한데, 내용이 있다면은 그 내용에 대비해서 방법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제 필터 완전 막 시끄러운 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전달 안 하겠죠. 안 되겠죠. 그런 거. 그럼 어떻게 된다 하면 50%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자, 내용은 80%인데, 자, 방법론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자, 네가 2층에 올라가서 청소를 할 때, 자, 시간상으로는 지금부터 20분, 그 다음에 바닥에는 흘린 것만 줍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지저분한 것만 닦고, 자, 이렇게 20분 안에 다 처리하고 내려오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만약에 네가 다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면은,
10분 전에 추가 인원을 요청한다면 내가 한 명을 더 도와주든지 할게. 일단은 먼저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20분간 시간을 줬으니까 한 절반 정도 자기가 하면 되겠다. 감이 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50%가 아니라 72%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 전달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사관리, 교육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서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이 사람과 내가 신뢰를 가지고 의견도 잘 듣고 잘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서서히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 훈련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교육과 훈련이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보면 교육하고 훈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 교육이라는 부분은 뭐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속할 수가 있고요. 난리지.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훈련이라는 거는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훈련이라는 것은 몸으로 익히는 거. 우리가 외식 인사관리잖아요. 외식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외식이다 보니까 좀 이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뭐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스킬까지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교육 훈련. 그냥 같이 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인력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력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회사에서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한다? 조직 생활에서 2인 이상이 목표를 향해서 달성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 외식이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북치고 장구치고 못 하잖아요. 손님 왔는데 가서 주문 받고 그거 하고 놔놓고 자기가 또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또 서빙 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주방에서 조리만 전담하고 한 사람은 서빙 먼저 주문 받고 계산하고 손님에게 서비스 해주는 그런 형태. 먼저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협동도 필요하고 또 그냥 서로 협력해서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능률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체계도 필요하고 또 알아야 되겠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외식에서 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식당에서 제일 손님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음식 먼저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뭐예요? 통일성이 있어야 돼. 또 뭐, 맛이 막 들쑥날쑥해. 짜왔다가 싱거웠다가 또, 뭐 요즘 좀 별로 없습니다만 욕쟁이 할머니가 계속 욕을 계속 하면 돼. 뭐 욕쟁이로 나가든지. 근데 어떤 데는 아주 친절하게 막 간이라도 빼줄 것 듯이 하다가 또 어떻게 또 완전히
불친절해 대명사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손님이 일관성 없는 것들을 더 싫어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명심하고요. 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물론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항상 미소 띠면서 그 다음에 항상 따뜻하고 신선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러한 직무를 배분해서 자 서로 맡은 직무가 있어야지 일도 내일 일도 내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단편식으로 끊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조직에서 개념은 이렇다는 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또 협동을 해야 된다.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 또 질서가 필요하고 일률적으로 또 통일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일이 잘 완성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합리적인 수행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인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 밤새도록 일 시킨다든지 10시간, 12시간씩 막 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휴식 시간도 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또 합리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각자 분담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업무에 대한 영역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 지점장이면 점장이면 레스토랑 점장이면 점장이 맡은 임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점장이면 부점장의 임무. 인사를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든지, 교육을 담당한다든지, 점장은 매니저들에 대한 평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이런 걸 제공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 세컨 점장 같은 경우, 그 밑에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오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재료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진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야 조직에서는 뭘 한다? 조직에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에 따른 당근과 채찍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도 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불러서 어떻게 하나요? 좌천도 시키고 아니면 정지 기타 등등 퇴사 그 다음에 변사 이런 것까지 아주 중대한 사고 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권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이런 그렇지 못한 조직들은 어떻게 된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방업체에서 커가지고 막 뻗어져 나가는데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이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입사하면 나가버리고 입사하면 나가버리고 입사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을 제대로 키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책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책임만 계속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조직이 왜
해야 되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